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좀 봄인가 해서 좀 벚꽃도 좀 피고 목련도 좀 보고 그런가 싶더니 금세 지난주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절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채용 공고가 이제 많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던 또 쌓아왔던 실력을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기업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끝날 컨텐츠는 아니어서 계속 이런 시리즈물로 여러분들이 좀 답변 준비하실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조언을 드리고 또 좋은 답변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면접이 뭐 당락을 결정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 면접 자세와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답변 톤, 말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답변 내용인데, 물론 이제 면접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답변 톤도 중요하지만 이 면접 답변도 내용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게 잘 면접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답변 하나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답변을 그렇게 잘 하진 못했지만,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답변 하나가 면접관님의 마음을 확 움직여서 결국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그런 만큼 그 답변 내용을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 내용을 좀 구성할 때 좀 잘못된 답변을 좀 하시는 어떤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욕심이죠. 합격하고 싶은 욕심, 잘 보이고 싶은 욕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 내용에 이제 거품들이 이제 잔뜩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답변 내용에 거품들이 잔뜩 끼면 면접관님한테 절대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보니 결국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적정한 수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뭐 지원 동기 같은 것도 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솔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함과 이 거품 낀과의 이런 중간 정도 적정한 수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답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면접관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면접관님들은 대부분 이제 40, 50대 아재들이죠. 이런 40, 50대 아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접관님이 좋아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훨씬 더 유리한 건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는 답변을 하다가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면접관님이 굉장히 좋아할 답변들을 이렇게 좀 알려드려요. 그러면 여기 온 학생들이 고개를 좀 가끔 갸우뚱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쌤이 저 믿고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면접 잘 보고 왔냐 라고 이제 전화로 물어보면 그때 쌤이 알려주셨던 그 질문이 마침 나와서 쌤이 알려줬던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님께서 그 전까지는 표정이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편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합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꾸미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어떤 솔직함의 어떤 적정한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관님들과 어떤 세대 차이,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변 내용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조언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취업 공백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업 공백기 질문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좀 큰 대규모 공채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공기업들, 또 적은 규모의 뭐 공채, 이런 데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취업 공백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뭐 숨긴 이력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적인 문제는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경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취업 공백기가 상당히 긴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는 이제 직설적으로 취업 공백기 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취업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은 뭐 필기 수준이 올라오지 않아서, 또는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확보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건강이 나빠졌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뭐 병간호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의 뭐 사업을 좀 도와드리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중견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관두고 나와서 다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실력이 모자라서 취업이 늦어진 경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졌던 이유는 실은 제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노력이 부족한 탓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 역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1시간씩 더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답변을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아재 스타일인데, 결국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40, 50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답변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업 공백기가 길어졌던 것은 실은 제가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열심히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다 보니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체계적인 전략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취업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다시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답변들은 항상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너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꼭 꼬리 질문이 나와요? 그래, 그런 것들 꼭 좀 대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답변들을 할 때 이게 변명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앞서서 알려드렸던 두 가지 답변은 어때요?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내가 부족했어,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답변들을 하는 건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답변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취업 공백기가 길어졌던 이유는 제가 좀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은 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계속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핵심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 오히려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50대들 중에 좋은 가정 형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면접관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러면 이제 꼬리 질문으로 어떤 아르바이트 했었느냐, 또 가장 어려웠던 아르바이트는 뭐였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뭘 배웠냐, 이런 질문들 이제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죠. 이제 뭐 부모님의 뭐 사업, 또 부모님의 건강, 또 여러분들 건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졌던 이유는 실은 제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꼭 빨리 합격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 허리가 좀 많이 나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저 역시 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덕분에 건강은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돼서 부모님께 많이 걱정을 끼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 이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답변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드렸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수 있고요. 또 건강은 많이 회복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의 사정 때문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네, 제가 취업 공백기가 좀 길어졌던 이유는 실은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한 2년 전에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공부에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장남이다 보니 그렇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좀 병원에 계실 때 옆에서 간호도 좀 해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도 운영하셔서 그런 어머니 가게 일도 좀 도와드리면서 좀 함께 투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 이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면접관님께서 우리 아버님 건강 어떠시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이제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답변하실 때 좀 감정 컨트롤 잘 하시고요. 실제 이 답변은 그 국민연금공단에 합격했던 한 남학생한테 제가 좀 알려줘서 그 학생이 좋은 어떤 반응을 좀 이끌어냈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아버님의 사업 도와드렸던 거, 이것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이를테면 아버지께서 뭐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위암, 투병 한 2년 전, 이렇게 답변을 항상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좀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4번째 정도는 이제 공무원이나 어떤 전문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답변. 네, 제가 취업 공백기가 좀 늦어졌던 이유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주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계속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 부모님께 계속 죄송한 마음에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좀 포기하고
그다음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키포인트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2년 동안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답변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나면 면접관님께서 왜 포기했느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실제 포기했던 이유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숨겨놓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숨겨놓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소기업이 됐건 어떤 곳에서 뭐 좀 사기업을 다녔다라든지 이렇게 이런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숨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취업 준비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 늦어졌어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 있는데 썩 좋은 선택 아니고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네, 제 취업 공백기가 좀 길어졌던 이유는 제가 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급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취업하는 모습에 제가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우선 해서 좀 역량과 좀 경험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 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좀 다시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직 사유 이제 뭐 왜 관뒀냐 이런 것들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왜 이걸 굳이 기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컨텐츠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취업 공백기 관련된 질문들이어서 이게 좀 답변하는 것들도 좀 내용도 좀 길었고 앞에 이제 여러분들 답변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구성하기 어려워하는 답변 내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 드리는 컨텐츠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면접까지 꼭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